1927년 8월 23일 어둠이 내린 찰스타운 교도소에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그날 밤 두 이탈리아 이민자 니콜라 사코와 바르톨로메오 반제티가 전기의자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1920년 사우스 브레인트리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지 7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들의 처형은 단순한 형사 사건의 종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0세기 초 미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이민자에 대한 적대감, 급진 사상에 대한 공포, 그리고 사법 제도의 편견이 빚어낸 역사적 비극의 정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범죄 기록을 넘어 정의와 편견,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사코와 반제티 사건의 전모를 따라가 봅니다. 사코와 반제티 사건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920년대 미국이라는 시대의 무대를 살펴봐야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은 승전의 영광 뒤에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성공은 미국 사회의 공산주의와 아나키즘에 대한 거대한 공포, 즉 레드 스퀘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전쟁 중 억눌렸던 노동운동이 전국적인 파업으로 분출되자 많은 미국인들은 극진 사상을 가진 이민자들이 미국 체제를 전복시키려 한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미첼 팔머 법무장관은 소위 팔머 레이즈라 불리는 대대적인 급진주의자 소탕 작전을 감행하여 수천 명의 외국인을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하고 추방했습니다. 이러한 제노포비아, 즉 외국인 혐오 감정은 법으로도 구체화되었습니다. 1924년에 제정된 이민법은 남유럽과 동유럽 출신 이민자의 수를 대폭 제한하며 특정 인종과 민족에 대한 차별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아나키즘에 대한 공포 또한 극심했습니다. 1901년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아나키스트에게 암살당한 기억과 1919년 팔머 법무장관을 겨냥한 폭탄 테러는 아나키스트를 사회의 공공의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코와 반제티는 바로 이 모든 시대적 편견이 만들어낸 완벽한 희생양이었습니다. 이들은 이탈리아 출신의 노동자이자 폭력, 혁명도 불사해야 한다는 행동에 의한 선전을 신봉하는 아나키스트였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1920년 4월 15일 오후 3시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매사추세츠주 사우스 브레인트리에 위치한 슬레이터 앤 모릴 제화회사에서 끔찍한 강도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회사의 급여 담당자 프레데릭 파멘터와 경비원 알레산드로 베라르델리가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고 15,776달러에 달하는 급여가 강탈당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범인들이 이탈리아계로 보이는 남성들이었으며 검은색 자동차를 타고 도주했다고 증언했지만 그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모순적이었습니다. 수사 당국은 처음부터 이 사건을 이탈리아계 아나키스트의 소행으로 예단했습니다. 특히 수사를 지휘한 프레데릭 케이츠먼 검사는 사건 발생 3주 전 인근 브리지워터에서 발생한 유사한 강도 미수 사건과의 연관성을 의심하며 이탈리아계 아나키스트 조직에 수사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니콜라 사코와 바르톨로메오 반제티가 용의선상에 오르게 된 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1920년 5월 5일 두 사람은 동료 아나키스트의 죽음과 관련된 증거를 처리하려다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사코는 32구경 콜트 자동권총을, 반제티는 38구경 하링턴 앤 리처드슨 리볼버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정치적 박해를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들의 아나키스트 신분을 숨기고 활동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은 훗날 이들에게 매우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거짓말을 범죄의식의 발로라고 주장했지만 변호인 측은 권력의 탄압에 대한 당연한 자기방어였다고 항변했습니다. 사코는 숙련된 재화공으로 아내와 두 자녀를 둔 성실한 가장이었고 반제티는 생선 행상을 하며 운필가이자 웅변가로 동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정치적 신념은 이 모든 것을 가려버렸습니다. 1921년 5월 31일 매사추세츠주 데드햄에서 시작된 재판은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재판을 주재한 웹스터 데이어 판사는 사적인 자리에서 피고인들을 무정부주의 잡놈들이라 부를 정도로 극심한 편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매우 빈약하고 모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은 오락가락했고 특히 경찰이 용의자들을 수가 찬 채로 보여주며 진행한 식별 절차는 증언의 신빙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탄도학적 증거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사망한 경비원의 몸에서 나온 총알이 사코의 권총에서 발사되었다는 전문가 증언이 있었지만
당시 기술로는 명확한 입증이 불가능했으며 변호인 측 전문가들은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반제티의 경우 그의 총이 사망한 경비원의 것이라는 주장 외에는 이렇다 할 증거조차 없었습니다. 사코가 사건 당일 보스턴의 이탈리아 영사관에 있었다는 증언과 반제티가 생선을 팔고 있었다는 수많은 증인의 알리바이는 배심원단에게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의 정치적 신념이 범행 동기로 둔갑했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혁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논리를 펴며 배심원단의 편견을 자극했습니다. 결국 1921년 7월 14일 배심원단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죄 판결 이후 6년간 변호인단은 재심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1925년 이미 사형을 선고받은 다른 죄수 셀레스티노 메데이로스가 자신이 실제 범행을 저지른 모렐리 갱단의 일원이며 사코와 반제티는 무고하다고 양심선언을 하는 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의 자백은 목격자들의 증언과도 더 일치하는 구체적인 내용이었지만 데이어 판사는 이 새로운 증거를 기각했습니다. 1926년 매사추세츠주 대법원마저 항소를 기각하면서 법적 구제 수단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엘반 플러 주지사는 하버드 대학교 총장 로렌스 로웰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이 위원회마저 재판이 공정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모든 희망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로웰 위원회는 데이어 판사의 편견이나 메데이로스의 자백 같은 핵심적인 의혹들을 사실상 묵살했습니다. 1927년 8월 23일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후 사코와 반제티의 형은 집행되었습니다. 반제티는 나는 무고한 사람으로 죽는다는 말을 남겼고 사코는 이탈리아어로 무정부주의 만세 즉 비바 라나르키아를 외쳤습니다. 처형 소식은 전 세계적인 분노를 촉발했습니다. 파리, 런던, 부에노스아이레스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 폭동에 가까운 격렬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8월 28일 보스턴에서 열린 장례 행렬에는 무려 20만 명의 추모객이 운집하여 이들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처형 이후에도 이들의 유무죄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수많은 학자, 작가, 예술가들이 이 사건을 재조명했습니다. 화가 벤 샨의 연작 사코와 반제티의 열정 우디, 거스리의 발라드 등은 이들의 비극을 예술로 승화시킨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마침내 1977년 처형 50주기를 맞아 마이클 두카키스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사코와 반제티 재판에 편견이 작용했으며 불공정했다고 공식 선언하며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켰습니다. 사코와 반제티 사건은 미국 사법 제도와 사회의 깊은 상처와 함께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변호받을 권리 강화, 증거 수집 및 보존 절차, 즉 체인 오브 커스터디의 중요성, 배심원 선정 과정의 공정성 확보 등 형사사법 제도의 개혁을 이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63년 기디언 대 웨인라이트 사건 판결로 모든 중범죄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보장된 것은 이러한 흐름의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이민자와 소수자의 인권, 정치적 신념의 자유, 사회적 편견의 위험성에 대한 미국 사회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9.11 테러 이후 특정 인종과 종교에 대한 편견이 되살아났을 때 많은 이들이 사코와 반제티의 비극을 떠올렸습니다. 이는 그들의 이야기가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라 편견과 공포가 정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현재 진행형의 교훈임을 보여줍니다. 두 사람의 비극적인 죽음은 정의를 향한 끊임없는 성찰과 노력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불의에 맞선 저항과 인권의 상징으로 남아 더 공정하고 관용적인 사회를 향한 길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